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UCP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UCP 600은 1조부터 39조까지 있다고 그랬고요. 지금 제3조 용어의 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전반부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신용장 혹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에 이러이러한 요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원칙. 예,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페이지가 꽉 차가지고요. 제 얼굴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예. 자, 보실게요. 계속해서. 자, terms such as 이러한 용어들 어떤 용어들이냐면 first class, well-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 competent, local 이런 단어들 term used to describe the issuer of the document. 다큐멘트의 발행자를 describe, 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first class, 여기요, 인류다, well-known, 잘 알려졌다,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독립적이다, 또는 공적이다, 또는 능력이 있다, 어떠한 능력이 있다, 아니면 로컬이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allow any issuer, 모든 서류 발행자들한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인검사에서 검사서를 발행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의류시험 검사서, 뭐 화학시험 검사서에서 검사를 할 때 자기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well-known institute다, 검사소다,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qualified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은행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first class bank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설은행이 우리는 first class bank다 이런 말 쓸 수 있다는 거죠. except 그러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except the beneficiary to issue that document. 그래서 beneficiary는 누굴까요? 수출상이죠. 수익자, 수혜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beneficiary가 issue 발행하다. 그러한 서류들을 발행을 할 때는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를 발행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품질 검사를 여러분들이 하기로 했다. 그래서 품질 검사 증명서를 발행을 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뭐 well-known, 우리는 qualified, 자격이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서류의 발행자를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first class 뭐 이런 단어들은 수익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수익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들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용장 거래한다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류예요, 서류. 그렇죠? 서류상의 거래하잖아요. 서류상의 거래. 그래서 신용장은 추상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추상성. 추상성이 뭐예요? 추상성이라는 게, 모든 그 은행이 돈을 지급을 할 때는 서류만 보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장에 보면 되게 46A 항목에 내고할 때 필요한 서류, 내고 서류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엄청 많은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든지 간에 수익자를 빼고, 수출상을 빼고,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은 안 돼요. 예, 다른 기관들은 자기를 표현을 할 때 우리는 well-known institute다. well-known 뭐다.
뭐 이렇게 뭐 well known 뭐 라인이다. 라인을 선박회사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well known 뭐 insured다. 보험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unless required to be used in a document. unless는 뭐예요? 그렇죠? 뭐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unless required. 만일 요구되지 않았다면 to be used in a document. 예.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역 저기 신용장 거래소는 서류로 입증하는 게 많으니까 서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어떤 특정 서류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word such as 이러한 말들은 쓰지 마시라 라는 얘기예요. 무시된다 라는 거 쓰더라도 무시된다. prompt 예를 들어가지고 선적을 빨리 해라 immediately 빨리 해라 or as soon as possible will be disregarded. 그쵸? regard가 뭐예요? regard 관여가 되는 거고 disregard가 관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무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써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무에서 보면은 예. 선적 기간을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써놔버리면은요, 그럼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가 된다는 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엄청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쵸? 왜요? 가능한 빨리. 그쵸? 아빠가 아들한테, 야, 너 오늘 가능한 빨리 들어와. 몇 시까지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12시? 새벽 2시? 10시? 9시? 아들하고 아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해결이 잘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골치 아픈 얘기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쵸.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 뭐 중재라든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나라, 어느 법에서 따라 하냐가 달라지는 거니까, 예. 이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 골치 아파진다.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계속 이런 이제 뭐 시간, 기간 이런 관련된 얘기들인데 the expression on or about라는 용어와 similar 그와 유사한 단어 표현 will be interpreted as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 as a stipulation that an event is to occur during a period of 5 calendar days. calendar days. 예, 비즈니스 데이가 아니고 예, 캘린더 데이예요. 그렇죠? 영업일 이런 거 포함 안 한다는 거죠. Before until 5 calendar days after the specified date. Both start and end date included. 그러니까 뭐예요? on or about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말을 쓴 첫날부터 마지막 날을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때쯤 이라는 또는 이사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일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특정 일자의 전 5일부터 후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선적을 10월 15일까지 해라. 그러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는 15일의 전 5일 그러니까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선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신먼트 해놓고는 on or about October 10th 10월 10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선적하라는 거예요? 10일부터 5일 전.
그러니까 10월 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에 발생해야 된다. 선적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체 선적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11일이 되는 거죠. 10일 그러시면 안 돼요. 10일 그러시면. 그 날짜를 기준 날짜가 포함이 되니까 10월 10일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면 10월 10일. 그 다음에 앞에 5일, 뒤에 5일.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1이잖아요. 기준 날짜를 포함하면.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11일간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the words to, until, till, from, and between when used to determine a period of shipment. 이게 중요해요. 선적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to, until, till, from, between 이라는 날짜가 사용이 되면 include the date or date mentioned and the mentioned 여기까지만이요. 그래서 그 날짜, 명기된 날짜 또는 일자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 날짜를 until 언제 4월 3일 그러면 4월 3일까지 그 날짜까지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from 5월 1일부터 발생을 한다. 효력을. 그럼 그때는 5월 1일 포함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to, until, till, from, between 이거는 그 날짜를 포함하는 거고 명기된 날짜를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the words before and after 날짜 앞에 선적 기간을 정할 때 날짜에 before 아니면 after 이렇게 쓰면 그 용어는 의미가 exclude 포함하지 않는다. include 반대 the date mentioned 언급된 날짜를 배제한다.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한다. 그죠? 그래서 5월 10일 전에 선적해. before 5월 10일 그러면 5월 9일까지 선적을 해야지 10일 날 선적하면 안 된다.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합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기간과 관련해서 the words from and after when used from and after when used to determine maturity 만기 그러니까 이런 환엄의 만기일 이런 거 정할 때 from after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그 날짜는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제외한다. 그쵸? 그 잘 보세요. 다시요. 다시 이거 지우고 여기 선적 기간을 정할 때 from 그러면 그 날짜 포함되는 거죠. 근데 환엄의 만기일을 정할 때 from 그러면 그 날짜 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선적 기간을 정할 때 after 그러면 그 날짜는 제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기를 정할 때도 after 요거는 명기된 날짜를 제외하는 거예요. 다만 요 from만 조심하세요. from은 선적 기간을 정할 때 from 그러면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날짜가 포함이 되는 거고 만기를 정할 때 from 그러면 만약에 환함의 만기일이 선적기일로부터 from 30일이다. 그쵸? 30 days from 만기일이 30 days from 5월 20일 그러면 21일부터 20일이다. 30일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아니, 그렇죠. 그 날짜 제외하는 거니까 그 다음 날짜로부터. 그죠? 다시요. 환원의 만기일이 30 days from 5월 10일 그러면 며칠부터 30일이에요? 네. 5월 11일부터 5월 10일을 제외하고 5월 11일부터 30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니, 뭐,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신용장 거래하는 하루가 중요하거든요. 선정 날짜 하루 늦어도 늦은 거 아니에요. 돈 못 받잖아요. 못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환원 제시기한 못 치면 안 되잖아요. 환원을 제시해야 되는데, from, after, 계산 하루 잘못해가지고 돈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없더라? 있더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봤냐고요? 봤어요. 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